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법회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참 많이 고민스러운 게, 이경전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으니 이번 주에는 법부님들한테 이경전을 좀 소개해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아이고, 이경전을 먼저 소개해야겠네. 이런 경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그 고민을 또 했어요. 이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전을 참 빨리 법부님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시간은 한정돼 있고 어떤 경전을 먼저 보여드려야 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도 그런 고민 끝에 오늘은 42번 상류다의 11번째 바드라카경이라는 경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2번 상류다는 가마니 상류다라고 원어인데, 그러니까 우두머리, 천장,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두머리 상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총 13개의 경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11번째 경, 바드라카 경입니다. 자, 일단 길지 않으니까 경을 먼저 좀 읽어드리고, 오늘 제가 두 가지 요점 사항을 이 경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글쎄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드라카경. 한때 세존은 말라에서 우루웰라카빠라는 말라들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거기서 바드라카 촌장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바드라카 촌장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라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요청했죠. 촌장이여, 만약 내가 그대에게 과거에 이러했다라고 과거와 관련하여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한다면 거기에서 그대에게 불확실함이 있고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촌장이여, 만약 내가 그대에게 미래에 이러할 것이다 라고 미래와 관련하여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한다면 거기에서 그대에게 불확실함이 있고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촌장이여, 바로 지금 앉아있는, 바로 여기에서 앉아있는 그대에게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하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바드라카 촌장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괴로움이라는 게 자라나고 줄어드는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러했다, 미래에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먹기 힘들 것 같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그대에게, 앉아있는 그대에게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앉아있는 상황 그대로 지금의 상황을 놓고 그 주제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촌장이요?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그대에게 수비고우 뇌가 생길 우루웰라카빠의 사람들이 그대에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
누군가에 대해서 처형한다. 죽이는 거죠.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구속시킨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다. 나쁜 놈이여! 하고 그들을 비난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대에게 당신한테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기게 될 그런 이 동네 사람들, 우르벨라 까빠, 이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덕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저에게 수비고우뇌가 생길 우르벨라 까빠의 사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촌장이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그대에게 수비고우뇌가 생기지 않을 우르벨라 까빠의 사람들이 그대에게 있습니까? 대덕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저에게 수비고우뇌가 생기지 않을 우르벨라 까빠의 사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요거 보면 좀 재밌죠? 박부부님, 이 주제가 야 누가 당신 곁에 있는데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처형되거나 구속되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비난받거나 이러면 당신이 좀 아프겠지? 그런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묻는 거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들이 처형되고 구속되고 몰수되고 비난되어도 당신한테 아픔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제를 전개하거든요. 박보부님 생각에 사실은 이게 이경의 주제죠. 박보부님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경에서 말하는 우르벨라 까파라고 하는 한 마을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아프지 않을까? 박보부님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아프고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아프지 않을까? 뭘까? 노부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서 누구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아픈데 누구한테는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아프지 않을까? 가족이면 가슴이 더 아플 거고 그다음에 내하고 연관이 좀 없는 사람이면 뭐 어떤 일을 당해도 크게 와닿지 않을 거고 이런 정답입니다. 경이 알려주는 정답이 그겁니다.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촌장이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르벨라 까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그대에게 수비고우뇌가 생깁니까? 대덕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저에게 수비고우뇌가 생길 우르벨라 까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욕탐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그들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저에게 수비고우뇌가 생기지 않을 우르벨라 까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욕탐이 없습니다. 자, 요거 지금 노버부님이 사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경전은 그 이야기를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나요? 그죠? 내 가족이 처형당하거나 구속되거나 몰수되거나 비난받으면 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야. 근데 그 상황을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내가 욕탐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아플 일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욕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이 경을 통해서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주제가 노부부님 말씀하신 가족이거나 친구거나 주변에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런 사람들과 그냥 한 도시에 살고는 있어도 내가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 요렇게 구분되는 상황을 놓고 내가 그에게 욕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욕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욕탐이라는 말. 변호부님, 우리 욕탐이라는 말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욕탐이라는 것이 1차 인식의 내입처와 함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지금 삶의 행위자 심, 이 마음의 행위가, 그죠? 마음의 작용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작용이 행위를 거쳐가지고 인식에 참여하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욕탐이잖아요. 근데 그 욕탐이 무엇냐라고 할 때, 사실은 욕탐 이러면은 그냥 뭐 번역된 대로 욕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원어가 찬다라가잖아요. 이럴 때 라가는 탐인 줄 알지만 찬다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가 번역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찬다라는 요 말이 찬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모르거든요. 참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용어가 찬다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밝혀낼 때까지는 어설픈 번역어를 쓰는 것보다 그냥 찬다라고 쓰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경에서 욕탐, 찬다라가 또는 찬다라는 이 찬다라는 것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요 점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노부부님이 참 잘 답변을 해주셨어요. 가족이라고 가장 압축된, 정말로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 이 부분이 뭐 표현하자면 우리 법부님일 수도 있고, 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무언가 내 삶에 어떤 관련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너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 너는 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야. 뭐 이런 측면이 이 경에서 부처님이 바드라카 촌장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촌장이여, 그대는 보인 것이고 알려진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성취된 것이고 꿰뚫은 것인 이런 현재의 법에 의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바른 결론을 이끄십시오.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은 어떤 것이든지 과거에도 모두 찬다를 뿌리로, 찬다를 인연으로 생겼다. 참으로 찬다는 괴로움의 뿌리이다.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은 어떤 것이든지 미래에도 모두 찬다를 뿌리로, 찬다를 인연으로 생길 것이다. 참으로 찬다는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이랬다거나 미래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오히려 당신이 불확실해할 거니 앉아있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상태의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그래, 우리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대의 삶에서 보면 이 우르벨라 까파라는 도시 안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대가 아프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겨도 아프지 않느냐? 요렇게 한마디 질문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또
내가 욕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아프고요. 제가 욕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훌륭하다. 바로 그러한 상황, 욕탐이라고 하는 거, 내 삶에 어떻게 관계에 지어져 있느냐?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설명되는 이 주제를 이제 그대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보인 것이고 알려진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성취된 것이고 꿰뚫은 것인 이런 현재의 법. 요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한 거기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끼어 있지 않잖아요. 당신 생각이 어떻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 뿐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놓고 이것을 과거에도 적용을 해보자. 미래에도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현재라는 것만 명확하게 꿰뚫어지면 과거, 미래는 저절로 확장만 시켜놓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확장하라는 말씀 중에 이제 참 기막힌 말씀이 하나 나온 거죠.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 그러니까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 요건 무슨 말이죠? 괴로움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란 얘기죠. 이 달리 말하면 원래 괴로운 거 없다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삶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 조건들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12연기적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딱 찍어주면서 그 괴로움이 어떤 것이든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이거예요. 요점이 뭐냐? 그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은 찬달을 뿌리러 한다. 요 얘기죠. 찬달을 뿌리러 한다. 찬달을 인연으로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꿰뚫어 봤더니 괴로움이라는 것은 생겨나는 것인데 그것은 찬달을 뿌리러 하고 찬달을 인연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는 고와 고멸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괴로움의 뿌리에 찬다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다, 탐과 함께한 욕탐, 찬다라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찬다라는 것이 나의 삶의 괴로움을 만드는 뿌리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부처님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예, 찬다. 계속 갑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세존께서는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찬달을 뿌리로 찬달을 인연으로 생긴다. 참으로 찬다는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죠? 부처님께서 현재 이야기를 우리가 했으니까 이 현재를 꿰뚫은 그것을 과거 미래에도 적용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바드라카 촌장이 똑똑한 사람인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과거 미래를 가지고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현재를 과거 미래로 확장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과거 미래 현재를 다 통합한 상태로 그렇군요. 괴로움이란 생겨나는 것이군요.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뿌리가 되는 것이 찬다군요. 그 인연이 되는 것이 찬다군요. 라고 통합되게 정리해서 부처님한테 되돌려드린 거죠. 그렇게 지금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고 멋진 표현이 이제 바드라카 촌장이 부처님한테로 돌려드린 말씀. 이거죠.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찬달을 뿌리로 하고 찬달을 인연으로 생긴다. 참으로 찬다는 괴로움의 뿌리이다.
과거, 미래, 현재를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대화는 조금 이제 전환이 됩니다. 대덕이시여, 저에게는 집 밖에서 살고 있는 찌라와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저는 대덕이시여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여보게 가서 어린 찌라와시를 알아보게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대덕이시여,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이제 어린 찌라와시에게 어떤 병도 없어야 한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노거부님이 참 정답을 주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찌라와시라고 하는 아들일까 딸일까 뭐 아이라고 나왔는데 찌라와시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 곁에, 그러니까 한 집에 살지 않고 독립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 천장한테.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 아이, 내 새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 아이가 집 밖에 있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가서 그 찌라와시가 잘 있는지 보고 와.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어르신, 찌라와시 도련님께서 편안합니다. 병도 없고요. 식사도 잘 하시고요. 요렇게 보고를 해줄 때까지는 아이고, 지난밤에 우리 아이가 병은 걸리지 않았는지 도둑의 습격을 받지는 않았는지 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촌장이요? 어린 찌라와시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수비고우뇌가 생깁니까? 자, 앞에서는 포괄적으로 우르웰라 까빠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는 딱 꼬집어가지고 당신 아들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당신이 아플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대덕이시여, 어린 찌라와시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저에게 심지어 목숨이 다할 듯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수비고우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촌장이여,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찬다를 뿌리로 찬다를 인연으로 생긴다. 참으로 찬다는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건 생겨나는 거고 찬다가 뿌리고 인연이다. 라고 그래, 참으로 찬다는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이제 알았는데 이 부분을 그 이야기를 좀 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이해하자. 당신 아들 있잖아. 요 얘기죠. 당신 아들한테 그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 아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정말로 저는 목숨이 다할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답을 했고 바로 그런 방법으로 찬다라는 것을 괴로움의 뿌리가 찬다다라는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촌장이요? 찌라와시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을 때에 그대에게 찌라와시의 어머니에 대한 찬다나 탐이나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촌장이요, 보게 됐고 듣게 된 뒤에 그대에게 찌라와시의 어머니에 대한 찬다나 탐이나 사랑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자,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보면요, 그 이제 그 원어 중에 보면 뭐 찌라와시 맞다라고 하면 이제 찌라와시의 어머니고 디타라고 하면 이게 과거 분사예요. 디타,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에 이제 과거 분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어니까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요거예요.
이 조금 해석을 잘못하면 찌라와 씨의 어머니니까 뭐 대충 말하면 당신 아내 이렇게 되겠죠. 당신 아내가 지금 당신 눈앞에 없으면, 당신 아내의 목소리가 지금 당신한테 들리지 않으면 그래도 그에 대한 찬다나 탐이나 사랑이 있을까? 요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걸 봐야 돼요. 여기서 과거 분사를 썼다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아내가 내 곁에 없는 상황,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연애 시작하기 전에, 그죠? 이 촌장이 찌라와 씨의 어머니, 즉 자기 아내를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기 이전 상황. 요게 뭐예요? 그 사람을 모르던 때잖아. 요게 보면 하여간 요 번역에서 요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요렇게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지금 상황이야. 지금 아이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그 아이 엄마에 대해서 참다나 탐이나 사랑이 있을까? 요렇게 묻는 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을 처음 만나기 이전, 즉 나의 삶에 아무런 관계가 생겨나지 않았을 때,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혀 남일 때, 뭐 내 애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아이 엄마도 아니던 전혀 모르는 관심 없는 남이었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찬다거나 탐이거나 사랑이 있었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찬다도 탐도 사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한 거고요. 그랬더니 촌장이요, 보게 됐고 듣게 된 뒤에 그대에게 찌라와 씨의 어머니에 대한 참다나 탐이나 사랑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팅을 해서 만나든 뭐 길 가다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알게 되든, 뭐 어쨌든 나의 애인이 되고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아이의 엄마가 되고 뭐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관계가 만들어져서 발전을 하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다거나 탐이거나 사랑이 있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답한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촌장이요? 찌라와 씨의 어머니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수비고우뇌가 생깁니까? 대덕이시여, 찌라와 씨의 어머니에 대한 처형이나 구속이나 몰수나 비난에 의해서 저에게 심지어 목숨이 다할 듯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수비고우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촌장이여,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은 어떤 것이든지 모두 찬다를 뿌리로 찬다를 인연으로 생긴다. 참으로 찬다는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이 우루엘라 까빠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화해서 보니까 저의 아이가 있는데 정말로 제 아이에 대한 제 마음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됐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이 찌라와시라는 아이는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내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시작할 때부터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간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뭐라 하냐 하면, 찌라와시의 어머니, 즉 그대의 아내는 태어나서 오랜 세월을 서로 모르고 살았죠. 나도 있었고 그도 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만나지기 전까지는 함께 이 세상에 살고 있었어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관계가 형성됐어요. 관계가 형성되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생겨나는 어떤 일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지금 쭉 경전이 전개가 되었죠. 저는 뭐 사실 이전부터도 이 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로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늘 말하고 있었지만, 이 찬다를 의미상으로는 찬다가 양방향성을 가지는 거라서 의업, 마음의 행위를 몸과 말의 행위로 부추겨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행위를 싣고 인식으로 순환해 와가지고 인식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말 어떤 단어가 찬다의 번역으로 적절할까? 라는 부분을 숙제로 남겨놓고 있었는데, 오늘 이 경을 통해서 우선은 하나의 번역어를 좀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더 좋은 번역어가 생겨나면 바꾸더라도. 자, 그런 내용을 밑에 제가 참고로 해서 좀 적어봤어요. 찬다는 까마찬다, 그러니까 소유의 찬다죠. 까마찬다로서 간탐 또는 욕탐을 대체하기도 하는데, 5가지 장애가 선두에 까마찬다 또는 간탐 또는 욕탐을 세우는 경우와 오하분결의 까마찬다와 부야바다를 함께 포함하는 경우의 중요 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탐진치에서 탐이 찬다로 대체된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제6부 제3장 찬다 진치의 용례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요거 지금 탐진치 책 만드는 중에 적은 건데 그렇게 좀 봤고요. 이것은 탐에 오염된 심의 행위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삶의 과정 각각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탐은 형성 과정에서 생겨나 심의 몸통을 구성하는 것이고, 간탐은 탐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의의 행위에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찬다는 바드라카경의 설명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관심인데 세상을 직접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바로 이 표현을 쓴 거죠. 찬다가 무엇일까? 대상에 대한 관심이구나. 자, 일단 그렇게 보자고요. 이어서 찬다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중생에게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습니다. 자,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삶을 뭐라 하나요? 유위라는 말로 나타내죠. 탐진치와 함께하는. 그래서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에게 삶은 늘 중첩됩니다. 찬다, 즉 관심 위에 버려져야 하는 것인 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직접 만나는 원동력은 찬다와 탐이 함께한 상태, 즉 찬다라가 욕탐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이란 단어를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찾아드렸죠. 관심, 명사죠. 어떤 곳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이렇게 됐어요. 자, 요게 이제 하여간 대략 보면 이런 이야기죠. 위자나띠, 인식작용이 있습니다.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인식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인식작용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2개의 공동주관이 있다. 요거죠. 그래서 그 공동주관으로 오는 것이 욕탐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욕탐이 원어가 찬다, 라가 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상에 대한 알무로의 식이 생겨나는데 이 식은 욕탐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이처, 외이처, 새끼쳐진 식, 출산된 식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함께 만난다 라는 것을 삼사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수, 느낌이 생기고 식은 이게 그냥 단순히 대상에 대한 암 요거 아니죠. 대상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알죠.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하는데 식은 역시 하는 일이 위자나디다. 인식하는 일을 한다. 식은 무엇을 인식하느냐 하니 수, 느낌을 인식한다. 그런데 인식작용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의 대상에 대한 두 개의 공동주관이 작용하고 있다. 식이라고 하는 인식주관 하나에다가 여기에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결과로 무명이 먼저 생기고 무명의 조건 지어져서 탐 또는 진이 생긴다. 그러면 식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상태, 요게 심이라는 마음이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이 내면적인 작용을 거쳐서 가래가 된다. 그러면 이 가래가 행위를 하는데 탐이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는 대표적으로 간탐과 진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의업 마음의 행위가 전개되어 가기를 욕탐으로 전개되어서 욕탐은 하나는 인식으로 오고 하나는 신업과 부업으로 드러난다. 이제 이런 과정을 삶의 메커니즘, 그강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방금 읽어드린 거는 뭐냐 하면 탐이라는 것이 있고 간탐이라는 것이 있고 찬다라는 것이 있다. 그럴 때 탐이라는 것은 무엇냐 하니 식이 인식 과정을 통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 되었기 때문에 심이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식과 탐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구성 상태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탐은 심이라는 요 마음의 몸통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쭉 삶의 과정이 전개되어 가니까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의 영향을 받아서 무명이 생기고 그 위에서 탐이 생겨나서 심의 몸통을 구성했는데 그것이 행위 과정으로 와서 몸과 함께 행위하는 한 과정에까지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게 간탐이고 그것이 더 전개되면 이렇게 간탐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남의 것도 내 거 하면 좋겠다. 이런 소유적인 생각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나서 남한테 전달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것이 다시
식을 생겨나게 하는 이 자리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몸통이고 간탐이라는 것은 의의 행위로 구체적 행위로 드러난 거고 욕탐이라고 하는 거 참다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요렇게 1차 인식으로 되돌아오는 요 부분이다. 요렇게 이제 그 삶의 골격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런 골격 가운데에 그렇다면 요 참다를 뭐 탐이라는 거야 참다라고 하는 요 어떤 것이 탐을 싣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탐을 싣고 있는 참다란 말이에요. 욕탐이. 그럴 때 요 참다라는 것이 무엇냐? 요걸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양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알지만 사실은 이걸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는지 이게 그동안 해결이 안 된 거였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육외입처가 뭐죠? 일단 색성향 미처법이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색성향 미촉은 요거는 어쨌든 물질적인 세상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아닌 것으로의 대상이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수상행위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하여간 다 합해서 역시 세상이죠. 참다가 하는 일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면 일단 법은 좀 빼놓고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몸에 닿는 거, 이러한 물질로 된 세상을 안이비설신의 라는 나라고 하는 감각 주관이 인식을 하는데 공동 주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그래, 우리 이제 아들이 있다고요. 찌라와시, 병이 말하는 찌라와시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도 그냥 생각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색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이는 아들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찌라와시라는 아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마다 사실은 보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안이비설신의 눈이라는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거기에 욕탐, 참다라고 하는 것이 참여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에서 본 바에 의하면 어때요? 메커니즘적으로 삶의 골격에 의하면 참다라는 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참다가 작용은 하는데 문제는 이 참다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 찌라와시라고 하는 아이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찌라와시가 누군지를 몰라. 찌라와시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요럴 때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 찌라와시가 보이기는 해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무관심이야. 그가 죽임을 당하든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든 모든 재산을 몰상하든 어쨌든 그거는 그 얘기지 뭐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전혀 무관심한 방법으로 그죠? 아니 색을 본다고. 전혀 무관심한 방법으로 본다고. 그런데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 찌라워시라는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저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경에서 그렇게 나왔죠. 목숨이 나갈 것 같은 이런 근심을 한다 이러잖아요. 아니 똑같은 아이를 하나 보면서 왜 이렇게 보는 방법이 다르냐고. 그 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 그죠? 찬다. 어차피 보는 눈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찬다 때문에 다르다고. 아 물론 뭐 이 안 자체가 안식 그 마음이 뭔가 함께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다라고 알고 보느냐 누군지 모르고 보느냐 이런 걸 다 포함한 개념이지만 포함해서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중요한 개념은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나와 그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그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이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찬다 요 용어의 우리말 번역어를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단어가 생겨날 때까지는 일단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경이 알려주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찬다는 관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심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까 표준국어제사전 아까 읽어드렸지만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린다라는 게 뭐예요? 색이라고 하는 요게 찌라시라는 아이가 있는데 보기는 하지만 내 마음이 그래도 끌려가지 않아. 왜? 모르는데 뭐. 나하고 관계없는 아이인데 뭐. 내 관심 밖에 있는 아이인데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나와 관계가 되는 내 관심을 끄는 그런 아이다라고 하면 아이고 무슨 일 없었니? 하고 그렇게 만나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관심이라는 단어로 찬다를 번역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그 표현을 제가 이제 어떻게 썼냐 하면 참고의 두 번째 단락 제일 밑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드라카 경의 설명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관심인데 세상을 직접 만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세상을 직접 만나는 원동력이다. 자, 찌라왓이라는 아이를 만나는데 삶이라는 게 그냥 저기에 아이가 있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삶이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찌라웃이라는 저 아이에 대해서 내 마음이 끌려가서 어떻게 그를 인식하고 그 인식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에게 행위하는지 이게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에게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요것이 색성향 미적법이라는 세상을 만나는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동력이 된다. 이런 의미를 세상을 직접 만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쓴 말은 그러면 찬다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찬다라가라고 실제로 경전은 찬다라는 말은 많이 안 쓰죠. 찬다라기보다는 찬다라가라는 그 라가가 함께한 상태로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라가를 함께 쓰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속되는 삶이기 때문에 찬다라고 하는 이런 대상을 직접 만나는 원동력 그 관심이 작용하기 이전에 그 앞선 순간에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내 마음의 몸통을 구성하면서 이러한 삶의 과정에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생의 문제인 거죠. 앞의 과정에서 생겨난 탐이
제어되지 않고 그대로 삶의 과정에 실려가지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을 가지고 만나기는 하는데, 거기에 단지 나하고 관계된다, 아는 사람이다, 관심이 있다, 요것만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생겨난 탐이라는 것이 실려진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탐을 가지고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탐, 찬다라가라는 말이 쓰이는 거고,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중생에게 삶은 중첩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에서 보면 사실은 찬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점 하나는, 우리가 박보부님, 요거는 어쩌면 그동안 제가 그 표현했던 부분을 조금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인지 몰라요. 이런 표현 했었죠, 우리. 위자나띠에 찬다가 탐을 싣고 오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탐을 싣지 않고 찬다만으로, 찬다라고 하는 관심만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 그래서 찬다라가로 만나지 않고 찬다로 만날 수만 있으면 그게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 부분 이제 오늘 좀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찬다는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찬다도 중생이기 때문에 번뇌의 영향 위에 있습니다. 그죠? 이 찬다 자체도 라가라는 것이 달리 말하면 요 탐이라는 것을 싣고 와서 만나지만, 탐을 배제하고 봐도 찬다 자체는 이미 병등상,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이 탐 이전에 무명이라는 것이 이미 따라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위라고 말하는 탐진치와 함께하는 중생의 삶, 기본적으로 보면 삶의 골격이니까 그 골격 그대로만 움직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탐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이전에 그 골격 자체가 중생의 삶에서는 번뇌가 작용하는 무명, 이 탐의 밑에 무명이 또는 번뇌가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다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버려져야 하는 것이다.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욕탐이라는 것 중에 1번 찬다를 없애라. 그리고 남은 2번 찬다만, 말 잘못했네. 1번 라가, 탐을 없애라. 그리고 남은 찬다만 남는데 2번 이 찬다까지도 버려야 한다. 그럼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은 뭐죠? 삶의 골격에서 찬다가 없이 하나, 이건 불가능하죠. 아라한이 돼도 일단은 그 골격은 유지가 되죠. 그럴 때에 찬다를 버린다라는 것은 번뇌를 버림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되고, 그러면 무탐 무진이 되는 이런 상태여서 유위적인 삶에서 벗어난 무위적인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탐진치 없는 그런 삶을 만드는 것이 찬다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경이 사실은 요 얘기를 해줘요. 찬다와 탐과 욕탐 세 가지를 동시에 나열하면서 찬다는 버려져야 하는 것이다. 탐 버려져야 하는 것이다. 욕탐 버려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탐이나 욕탐이 버려져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떻게 찬다 자체를 버리란 말을 할까?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그저 운나바 바라문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제 보통 그게 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는 사띠를 의지한다. 사띠는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할까? 끝을 넘어섰다. 그렇죠. 끝을 넘어섰다. 그렇게 이제 말해서 열반이 종결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이잖아요. 운나바 바라문경. 근데 운나바 바라문경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박법은님 혹시 아시나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이 운나바 바라문경은 이게 기능상류따에 나오든가 그럴 거야. 그래서 5가지 그 몸의 감각 기능 뭐 이렇게 연결되고. 근데 또 하나의 운나바 바라문경은요, 사여의족. 사여의족을 설명하는 그 여의족 상류따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찬다를 버리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찬다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찬다라는 것이 무언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럼으로써 삶을 전개시켜 나가는 이건데, 그러한 찬다 자체를 버리자라고 하면 찬다를 버린다라는 그것도 찬다를 버리자는 데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무한서굴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때 아난다 존자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 하면 공원이 있다 이거예요. 공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원에 가서 편히 쉬어야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요 가까이 송상원 공원도 있고. 그러면 그 공원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관심, 공원을 가야겠다라는 공원에 대한 관심, 이래서 이제 그렇게 삶이 전개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업구업 몸을 움직여가지고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도착하고 나면 그때도 공원에 가야겠다라는 이런 관심이 남아있나요? 공원에 가야겠다. 그런데 공원에 도착했다. 공원에 도착해서도 나는 공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하나요? 안 한다 이거지. 그게 바로 찬다를 가라앉히는 것이다. 찬다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을, 그러니까 깨달아야겠다,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말할 때 열반을 실현해야겠다라는 그 관심, 그러한 열의 이렇게 이제 삶을 진행하는데 열반에 도착을 했어요. 열반을 실현했어요. 그러면 열반을 실현한 사람한테는 열반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 관심, 찬다가 가라앉은 것이다. 찬다가 버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열반을 가고자 하는 그 과정은 아직까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상태고,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하면 열반이 실현된 거는 누진, 아라한된 거잖아요. 번뇌가 없잖아요. 번뇌가 없는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의 삶이 실현된 것. 요것이 찬다가 버려진 상태. 이렇게 경전은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운나바 바라문경 2번째 이야기는 제가 수업 보고 통해 가지고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남아 바라본경 두 개가 있는데 아주 그 중요한 주제를 각각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뭐 좀 제가 아직 완전하게 글로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찬다는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더 정확한 번역어가 찾아질 때까지는 뭐 찬다라가는 그냥 굳어 있는 대로 욕탐 이랬을 거고요. 찬다라는 요 하나의 단어만을 번역해야 하는 일, 그때는 뭐 사실 뭐 아직까지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발음 그대로 찬다라고 적어왔었는데 앞으로는 관심이라는 요 말로 찬다를 번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오늘 이 바드라카 경에서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뭐 역시 욕심이었네요. 그래도 우선 중요한 거 한 가지 찬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접근했다라는 걸로 오늘 공부에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다음 주에 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아까 이렇게 읽었거든요.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바드라카 천장이 부처님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이게 주제라고요. 사실은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찬다가 무언지를 본 거죠. 그리고 정말 주목할 거는 바로 이렇게 관심이라고 2차 인식에 참여하는 또는 신업구업으로 전개되어가는 이 찬다가 여러분 진짜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은 그거죠. 이 찬다가 뭐라고요? 괴로움의 뿌리다. 이게 괴로움의 뿌리라는 건 뭐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고 관심을 행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죠. 번뇌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의업을 신업구업으로 부추겨 드러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죠. 찬다, 괴로움의 뿌리다. 요거 관심으로 번역한다. 요 얘기 잊지 않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여간 요 경의 본 주제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 그랬는데 다음 주에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원어로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바가와 두카사 사무다얀저 아땅가만저 대세뚝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세종기에서 두카사 괴로움의 사무다야와 아땅가마를 대세뚝 설명해 주십시오. 요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사무다야 그리고 아탕가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요거 지지난주엔가 제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늘 일어남 사라짐으로 이끄는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 일어남 사라짐이라는 이 해석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무다야와 아탕가마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다섯 번째 줄 요 사무다야와 아탕가마라는 이 두 개의 용어가 사실은 또 교리적으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말할 때 요 사무다야와 아탕가마를 압축한 말로 표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두 용어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할 때요. 부처님 깨달음은 이전 번역으로 하면 일어남과 사라짐 그리고 매력과 위험과 해방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박고부님 우리 저 윗바사나는 수행의 마지막을 말하잖아요.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럴 때 그 윗바사나의 구체적 내용이 뭐죠? 면밀하게 뭐 정물을 본다. 아니 이거잖아. 하나는 뭐 우리가 저기 12연기를 관찰하는 거 이렇게 알려지고, 또 하나가 색수상행식 5원에 대해서 이띠루팡 해서 이렇게 색이 있다.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난 거다. 이렇게 색의 일어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사라짐이 있다. 그럴 때 일어남이 있다, 사라짐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완성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윗바사나의 구체적 내용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색수상행식 5원에 대해서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5원의 반복. 5원이라는 거 저기 뭐 나를 오치원이 나니까 결국 나를 구성하는 거, 세상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있게 되고 이렇게 색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사라진다. 그거 관찰하는 일로서 깨달음을 가는 건데, 그럴 때 이 두 단어를 일어남 사라짐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게 사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오래 묵은 숙제인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한 입장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 정리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동안 일어남이라고 번역했던 것을 자라남이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라짐이라고 번역하던 것을 줄어듦이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자라남, 줄어듦. 그러니까 괴로움의 자라남과 줄어듦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왜 이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자라난다, 줄어든다라는 상황을 설명한 상황이 그거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윗바사나가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5원이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자라난다. 이렇게 색이 줄어든다.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색이 일어난다. 이렇게 색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번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되는지 이게 좀 애매함, 그러니까 우리말로 애매함이 있어서 고민하던 거, 이제 이건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좀 번역을,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어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의 고민 끝에 이제 이렇게 번역어를 이제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왜 사무다야가 일어남이라는 말보다 자라난다라고 번역해야 할 건지, 아탕가마가 사라진다라는 말보다 줄어든다라고 번역해야 할 건지, 색수상행식 5원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러는 것일까? 자란다는 건 커진다는 거잖아.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일까?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 수업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관심을 좋은 측면으로 관심을 갖느냐, 나쁜 측면으로 관심을 갖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그러니까 해석하고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 관심이라고 하는 번역이 뭐 국어사전까지 찾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제가 물색을 해본 건데,
가장 적절하게 현재로선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부부님 답변해 주신 그대로 가족한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픈 거, 그 이유가 따져보면 그거예요. 나한테 내 삶의 최고의 관심이 누구냐 하면 우리 남편이고 내 아이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어 봐. 근데 나하고 내가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봐. 뭐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프리카에 질병이 들어가지고 그 좀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느냐? 물론 크게 보면 우리가 사무량식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서 후원도 하고 이래야지요. 그러나 그게 강도가 다르죠. 마찬가지로 뭐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개미집 하나가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다. 얼마나 그것도 개미라는 생명에 대하면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가 내 삶에 관심을 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로 내가 아파하지 않아요. 뭐 요렇게 찬다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라는 단어만 그렇게 하면 네. 지금 설명이 되는데 관심도 가족에게 갖는 관심하고 그죠? 그다음 일반적인 관심하고인데 그 중간에 있잖아요. 내가 관심은 가는데 내하고 관련 지어진 사람들이 관련 지어진 어떤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가.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연이었어, 내 가족이어서 관심을 가지는가. 그 중간쯤에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강도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참다 라가 이러잖아요. 예. 참다 라가도 가장 단순한 구분을 하면 세 가지라고. 어떻게 세 가지가 되나요?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이잖아. 욕탐 수준의 관심일 수도 있고 색탐 수준의 관심, 무색탐 수준의 관심. 욕탐을 놓고도 사실은 지옥, 중생 수준이냐 이래 볼 수 있잖아요. 상세한 거는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 상세함의 차이를 갖는 거지. 그러나 아까 여기서 이제 찌라와 씨의 어머니를 아까 제가 처음 만나서 연애하기도 전에 이럴 때는 속하지 않는 거야. 탐이라는 개념에. 왜냐하면은 나의 삶에 어떠한 만큼도 관여되질 않는 거야. 관계되질 않는 거야.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질적 차이. 자, 식사하시고요. 낮 시간 공부한 바드라카 경에서 제가 수업 마치고 잠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를 좀 보충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참다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대화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드라카 촌장이 부처님한테 저한테 찌라와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그러면 찌라와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찌라와시.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찌라와시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새끼야. 그죠? 찌라와시라는 존재는 생겨날 때부터 내 새끼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찌라와시와 관련해서는 찌라와시의 모습, 찌라와시의 소리, 찌라와시의 냄새, 찌라와시의 맛, 찌라와시의 다음, 그리고 찌라와시와 관련한 수상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찌라와시라는 색성향 미촉법 대상에 대해서
찌라와시를 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안이비설신의라는 내입처가 일단은 이건 보는 자, 인식주관이죠. 그래서 그 안식 안에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이러면 안식과 안근이 더해져서 안이 되고 내지 신식과 신근이 더해져서 신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러면 요 안식 여기에 뭐냐 하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러니까 머문 식들이 쌓여 있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기억이죠. 지난 삶의 과정에 대한 기억. 그래서 찌라와시라는 요 아이에 대해서는 그의 모습이라는 색을 대상으로 하는 보는 자는 찌라와시의 모습과 관련한 시기, 기억이 이미 있는 거예요. 찌라와시의 아버지니까 찌라와시에 대한 기억이 안식이라고 할 때는 내 아들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알고 있겠죠. 그렇게 이제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찌라와시 이러면은 그의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것이 안식 내지 의식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고부님 요거 이해가세요? 예, 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의와 아니지, 그러니까 내입처와 외입처가 위지하납게 한다고요. 인식을 하거든. 그런데 요런 인식 작용에 욕탐이, 그러니까 찬다가 라가를 함께한 상태로 욕탐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한다고요. 공동주관으로. 그러면 일단 안식이 안근을 접점으로 색을 본다라고 할 때는 찌라와시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아는 상태에서 찌라와시를 본 거야. 그런데 그때에 찌라와시는 내 아들이요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관심이라고 아까 우리 번역했죠. 아주 강력한 관심이 함께 해가지고 찌라와시를 보니까 그저 얼굴에 티 하나만 있어도 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의 욕탐이 대상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으로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찌라와시의 어머니가 있었다고요? 근데 찌라와시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말을 했죠. 찌라와시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을 때 이런 표현이 하나 있었죠. 그거는 어떤 표현이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누라가 지금 안 보여, 지금 없어, 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뭐 미팅을 해서 만나든 어쨌든 처음 만나서 연애 시작하는 그 이전 전혀 모르던 상태일 때 그 얘기였죠. 그럼 그 얘기는 이 얘기는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안식 내지 의식 안에 찌라와시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혀 상관없는 남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냄새를 맡지도 맛을 보지도 피부에 닿지도 않았고 그로 인한 느낌도 경향도 어떤 행위도 하나도 그와 관련한 게 없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인식작용은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을 봐야 되겠죠. 공동주관이다라고 하지만 자, 인식은 공동주관
두 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말할 때 대등하게 말하지는 않죠. 사실 우리가 어쨌든 보는 일은 누가 하냐 하면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안이 보지요. 그런데 거기에 질적인 수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니까 욕탕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식한다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건 누구냐 하면 아니에요. 눈이에요. 그죠? 거기에 보조적으로 공동주관이라 하지만 주와 부가 있는 거라고. 주가 되는 거는 이쪽이고 욕탕이라는 거는 부라고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질적인.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 알아야 그와 관련한 질적인 삶이 진행된다. 이런 개념. 그런데 문제는 찌라와시의 어머니가 아직까지 내가 모르던 사람이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나의 지난 삶의 과정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식이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는데 그 안에 그가 없는 거야. 주가 되는 공동주관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로 관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뭐 없다 그래가지고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뭐 내가 모르던 사람으로 아니면 남으로 보는 거니까 이 남에 대해서 내가 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문제로 내가 아픔을 겪겠어? 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 거죠. 요렇게 그 경은 결국 두 가지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찌라와시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찌라와시를 본다라는 이 상황은 100% 그에 대한 내 아들의 모습, 내 아들의 소리, 요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욕탐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 부수적으로, 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전혀 남인,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동안 나의 삶에 전혀 영향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봐봐야 길가에 지나가는 아무개와 같은, 그래서 그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관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전은 말하기를 참다나 탐이나 사랑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보는 상황에서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비록 기억 속에는 없지만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는 이제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욕탐이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이 시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르던 상태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달리 말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런 때에는 욕탐이라는 것도 탐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그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되죠. 아까 시간 제가 나름대로 그 참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이렇게 그 경전이 그 찌라와시의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나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럴 때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식이라는 측면, 즉 보는 자인 나를 구성하는 식, 이 마음 안에 기억으로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아는 자이냐 알지 못하는 자이냐,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보아야겠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저 노거부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 싶어요. 스님이 너무 열심히 자세히 자꾸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을 이렇게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근데 이건 요런 부분 지금 이제 이어서 저녁 시간 공부에서도 이제 좀뭐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그 보는 자 안에 기억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또한 그 삶의 과정 인식에서는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좀 보는 걸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관계되는 그 친한 가족들과 이렇게 인연을 네. 딱 끊고 오래되면 그 기억들이 싹 사라지는 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기억이 사라진다라고야 말할 수 있을까요? 관심이 안 보이면 관심이 덜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렇죠. 그에 대해서 작용하는 시기야 찬다가 줄어들고 또 그렇죠. 이제 자주 보면 그 식이 활성화되어 있음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기억이 사라지진 않고 줄어들기는 줄어들게. 있는 기억이 어떤 그 작용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는 대상한테 좀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겠죠. 관심이라니까 그렇게 빨리 이해가 가는 그 부분 타당합니다. 그래, 저기 찬다를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마 상당 부분 그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